그 전에 그 미국 정신과 레지던트들이나 의과대 학생들이 읽는 교과서에서 읽었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과거에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우스 코리아가 가장 높다. 그게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한국에 갔더니 그때는 거기서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한 5, 6년 전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자살을 하는 것이 전부 이제 우울병이나 조울병이나 정신적인 병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내 동포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수잔정 마음건강 열린 상담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럼 리투아니아가 1등 자리를 한국에 주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책을 읽어보니까 과거에 러시아가 굉장히 자살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제가 카이저 병원에 있을 때 러시아 환자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정말 우울해지면 보통 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즘 제가 그 소련, USSR, 그 소련에 있던 그 자살률들이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거쳤을까 이제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서 소련의 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1980년대 이때쯤에요. 많은 사회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브레즈네프, 그다음에 이제 고르바체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같은 게 많이 줄어들 때는 자살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다시 이런 변동이 많이 있으면서 발틱 제국들 그러니까 세 나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에서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한 10년이 줄어들었답니다. 근데 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모든 변화가 있을 때였죠. 그래서 그 원인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자살 인구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자살한 사람들을 보니까 90%, 10명이 9명이 전부 남자들입니다. 이건 너무 심한 그 남녀의 차이였죠. 이제 특히야 그때가 이제 리투아니아가 세계에서 제일 자살이 높을 때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리투아니아 정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히 그 이제 시골에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자살을 하니까 오죽 많이 자살을 했으면 인구 수명이 10년이나 떨어졌겠습니까? 그 이제 시골 이런 데다가 전부 다 이제 정신과 클리닉을 세우고 모든 이제 전문가들을 갖다 보냈답니다. 그랬는데 한참 보니까요 자살률이 하나도 안 줄더래요. 그리고 이런 거를 보내고 보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여자 환자들이 80 내지 90%들입니다.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우울하고 그러니 여성들이 얼마나 또 같이 우울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은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데 남자들은 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리고 그 뭐 DSM-4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검사를 해도 그쪽에서는 남자분들이 우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 몇 년 후에는 거기 있는 클리닉을 전부 다 철수시켰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연구를 했죠. 이 남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와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것이 한국도 그렇겠지만 남성들이 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 이제 직장을 많이 잃었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식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 가장의 자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것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울한 것을 앉아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나가서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술집에 가서 술 마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언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죽자고 뛰거나 운동을 그렇게 심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우울을 분노라던가 우울을 앵거 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울증 자체는 진단도 안 되고 이제 치료가 안 됐던 겁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나 뭐 소셜워커가. 그래서 이분들을 그 클리닉에 오라 그러면 이분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유럽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 체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클리닉을 어디다 했냐면은 회사의 자기 공장이나 직장의 무슨 회의실 아니면 교회, 왜냐면 자기들이 그 교회는 항상 가지 않습니까? 교회 아니면 노동조합 있는데 뭐 아니면 스포츠 하는데 그 운동인데 그 다음에도 거기를 오질 않으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제 그걸 데리고 오는 거죠. DSM-4나 3 같이 우울증이 있을 때 어디가 머리가 아팠다, 뭐 잠을 못 잤다, 아니면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런 걸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면은 안 하니까 그 스웨덴 정부에서 그쪽에도 이제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거기는 굉장히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들이 환자들을 전부 다 돌보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스웨덴, 뭐 스위tzerland, 덴마크 이런 데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 주치의들, 일선에 계신 주치의들을 갖다가 이 환자들이 자꾸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SOS를 정부에다 하니까 그 정부에서 본보기로 고틀랜드라는 그 섬이 하나 있대요. 그쪽에. 근데 그 고틀랜드 아일랜드에 있는 일반 의사들을 먼저 모셔다가 교육을 시켰답니다. 어떻게 남자의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을지. 그래가지고 고틀랜드 어세스먼트 for men, 남성들을 위해서 어떤 그 질문지, 설문지를 갖다 만들었는데요. 나는 그전보다 스트레스를 쓸 때 화가 더 난다. 그래서 체크, 전혀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많이 그렇다,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0, 1, 2, 3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매기게 해서 한 12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체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는 우울하다, 뭐 운다, 뭐 있던 게 아니니까 남성다운 거니까 그 체크를 해가지고 진단이 훨씬 더 쉽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단하면 우울증을 진단해가지고 그다음 치료를 하게 되고 그것을 정신과 의사한테 가라고 하면 안 가니까 이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들한테 고틀랜드 디프레션 체킹 스케일을 하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치료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우울증을 찾아내게 된 거죠. 이제 그 WHO에서 그 이제 이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진단을 했더니 그쪽에서는요, 그 지금 특히 그 말칸반도 같은 데서는 우울증 진단한 사람들이 확 줄었지만은 고틀랜드 디프레션 스케일에서는 확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분들한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웨덴 정부가 가정주치사, 대개는 환자들이 제일 먼저 가는 분들이죠. 이런 분을 이제 교육해가지고 자살 미수라던가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그 전에 이제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 환자들을 제일 찾기가 쉬웠던 거는 우울하다고 말은 안 하지만 자꾸 경찰서하고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문제가 있거나 왜냐면은 화가 나니까 텍스도 제때 안 내고 법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그런 데가 문제가 있겠죠. 그 분노에 쌓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고틀랜드 섬에서 이걸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딴 데도 먼저 하게 돼가지고 리투아니아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고틀랜드 스케일 to assess male depression은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당신이 다음 그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정도가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질문을 다 해가지고요, 심각하게 되면 3점까지 가고, 그래서 만약 전체 합쳐서 12점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 이상이 없는 거고, 13에서 26까지면 우울 진단이 가능하고, 이 17에서 39는 우울이 확신한 거니까 그때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정 주치의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남성 환자들의 이건 마스크드 디프레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같이 나타내질 않고 분노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그 인구 10만 명당 1년에 몇 사람이 자살했나 이걸 가지고 자살률을 결정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어느 나라나 대개 10입니다. 평균이. 그래가지고 그 10보다 낮으면은 이태리나 아일랜드 같은 데는요 10보다 낮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전에 12였습니다. 근데 그게 10년 후에 14로 됐어요, 요즘. 그래서 미국 정부는 988이라는 응급전화를 갖다 사방에 세웠죠. 그래서 911 하면은 뭐 다쳤거나 뭐 의료 그 이머전시인데 988은 자살이라던가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은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면 병원에 입원하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988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거틀랜드 그 스케일을 갖다가 말씀드린 이유는 한국 남자분들도 절대로 카운슬링 가라면 안 오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클리닉으로 모시고 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 발칸 반도에 있던 남성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남성들의 자살을 갖다가 방지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masked depression, 이게 우울하게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쓴 우울증, 이런 것들을 빨리 특히 패밀리 프랙티스나 내과 의사들이 좀 알아서 얼른 정신과를 보내시든지 자신들이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하시든지 아니면은 심리 상담자나 다른 테라피스트들한테 보내시든지 이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소개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Suicidal Prevention 책,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이제 앞으로도 나눌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의 남성들도 이 리투아니아의 남성들처럼 우울할 때 자기가 우울하다는 말은 체면하고 남성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숨기면서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가정 폭력을 하신다던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술집에 가서 술을 많이 마신다던가 술을 많이 마시면은요 이게 두뇌의 디프레센트입니다. 더 우울해지십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은 이 전두엽이 마비되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갖다 조절 못 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충동적으로 자살할 수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술은 정말 무서운 자살로 가는 직접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증이라는 두뇌병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 그런 그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죠. 그리고 한국의 그 알코올 사용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지금 재반성할 때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너무 그 빈부차별도 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 이웃을 살피고 그다음에 같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찾아가고 이러는 그 시민 정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공부했던 책에서 남성이 우울할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